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상승 이슈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농업의 신규 고용이 충격을 줄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에 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밑들었는데요. 1만 2천 명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10에서 11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다고 하죠.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죠. 하지만 시장은 이걸 외면합니다. 외면한 이유가 한두 개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허리케인이 상륙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없었다라는 이슈. 그 다음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규 고용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그 응답률로 이거를 작성을 하는데요. 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서 응답률이 47%로 평균 64.5%보다 완전히 하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시장에서 이 쇼크 수준의 그러니까 쇼크 수준의 고용 지표를 일단 외면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실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에서는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있었죠. 3분기 매출이 1,58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하고 43센트 정도 됩니다. 키포인트는 클라우드하고 광고 사업이 그 강점을 유지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은 상승을 마감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다우 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우 산업도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우도 이제 같이 가죠. 이때까지 다우에는 인텔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나스닥도 S&P도 다우도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올라가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다우도 그동안 나스닥 대비 약간 정체되는 흐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든 아마존이 상승했고 애플도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국에서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1% 정도 하락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10월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수가 46.5가 나는데요. 수축 국면입니다. 위축 국면인데 7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진행되고 있고 시장 예상치 47.6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로 봐가지고는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가 울퉁불퉁한 거죠. 어떤 것은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상회하고 어떤 것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불안한 거죠. 이 지표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가 둔화될 것 같고 지표가 약화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표 둔화되는 게 나온다는 것은 안 좋은 국면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는 쪽이 맞죠. 근데 금리 인하가 둔화될 거다, 그런 느낌이 시장에 좀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6일하고 7일날 FMC가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9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봐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향후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주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5일날 내일 밤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처럼 계속 뉴스가 나와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해리스가 약 3% 정도 앞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서 많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지고 퀄컴 이거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주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시장의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60일선까지 지난주 목요일 근처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한 1.3% 갔다가 0.6% 마감했는데 일단 5일선에 살짝 걸쳐놓고 끝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장대 운봉을 잉태형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48% 정도 올랐었어요 금요일날. 근데 일단 뭐 0.8%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2.7% 하락했었죠. 우리나라는 약간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뭐 윗걸림 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윗걸림 만기가 많아서 시장 방향성 예측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 가려면 윗걸림 만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여야 될 겁니다. 거의 뭐 한 일주일에 2번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변동성 장세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뭐 큰 흐름은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서브텍사스 중에는 큰 흐름이 없었죠. 장중한테 3% 갔다가 강보합으로 막았고요. 이 금값이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돌에 50만 원 넘었죠. 50만 원 넘었습니다. 근데 금값을 일단 2,800불 찍고 소폭 밀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2,800불은 원래 목표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850불이 넘어가야 3,000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지난주에 여기 이제 지난주 11월 1일이었죠. 1일 금요일. 지난주에 이틀 올리고 3일날 놀았습니다. 반등이 여기서 20에서 돌파해서 갈지 오늘 5일선 20에서 골드크로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 삼성전자 꼭 봐야 될 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어가고 있다. 1,100만 주 700만 팔다가 300만 팔다가 190만 200만 주 이렇게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의 흐름을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6만전자 회복이 되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6만전자를 향해서 그렇죠? 가려던 흐름이 있었어요. 요날인가요? 요날이 6만 1,200원까지 갔었고 목요일날이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6만원 못 갔습니다. 59,600원. 그래서 6만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6만원 넘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뭐 턴키로 해서 가겠다는 걸 이제 마음을 지우고 적과의 동침을 위해 움직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보시면은 약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그 기관의 매수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관이 살짝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특히 대선이 내일 있어요. 이 대선에 의하면 과거 데이터상으로 11월 달에는 평균 2.7%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상승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데 봐야 되는데요. 오늘 기관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뭐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완전히 밀렸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오르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게 아니라 낙폭을 줄이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하락은 고려안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고려안이 요즘 경영권 분쟁으로 일어나는데 뭐 유상증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상장 폐지 요소가 또 될 수도 있다네요. 이게 또 오늘 시장에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봐야 되겠죠. 월봉상으로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세를 이탈했거나 하는 뭐 그런 흐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공포가 있는 자리죠. 공포감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일단 하방으로 가려면 전 세계 시장 같이 빠져야 되는 거죠. 우리만 빠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대형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방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